처음에 입시를 시작했던 건 그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 그 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외대부고에 입학 담당관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입학 담당관이 뭐냐면 학교 입시 정책을 총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아이들을 뽑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형을 만들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이걸 총괄했던, 그래서 입시를 총괄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2010년도가 사실 고등학교 입시가 전환되는 시점이었어. 그래서 2010년 전까지는 예전 니네 선배들 다 시험 보고 뽑았어. 그래서 국영수사가 시험 봐서 몇 점 이상 합격, 나머지는 탈락 뭐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부터 그 서류 면접 형태로 바뀌었고, 그래서 외대부고 입시를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전국이 다 2010년도에 바뀌었어.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한 4년간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도 사실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조금 이제 알려져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같이 해보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갔던 데가 이제 북일고등학교, 하나에서 만든 학교, 거기 갔다가 경기외고까지 해서 한 7년간 이제 공교육에 있었고, 공교육에 있다 보니까 뭐 교육부 장관 표창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 단위 뭐 자사고들의 이제 그 입학 부장님들, 그래서 그분들이나 아니면은 면접관들 교육들도 시켰어.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공교육에서 나갈 때 말이 되게 많았대. 나중에 아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저 사람은 그 박쌤이 나갈 정도면 도대체 연봉을 얼마 받았을까 뭐 이런 얘기부터, 공교육에서 못 나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등등. 그러다가 이제 학원으로 넘어와서 뭐 분당에 있다가 압구정에 있다가 대치 쪽에 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CNC랑 같이 해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크게 3개 파트인데, 일단은 지금 너희들이 겪게 되는 이제 대학 입시, 입시랑 교육이 이제 전반적으로 바뀐 부분들을 이야기할 건데, 요거는 조금 짧게 갈게. 오늘 요건 좀 짧게 가고,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가면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좀 알아야 되잖아. 니네 이제 만약에 거기 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고등학교 입시 실제 평가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요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입 개편 이야기 할 건데 영상 요거는 넘어갑시다. 자, 일단 지금 너희들이 겪게 되는 모든 교육의 핵심은 요거 2개야. 첫 번째 그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지.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잖아. 그치?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나는 항상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 들어본 게 어떤 게 있어? 들어본 게 없어? 알았어. 자,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너희 어머님 아버님들이 수능시험 볼 때 1년에 수능시험 보는 인원이 60몇만 명이었어. 근데 지금 수능시험 그 보는 인원이 4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어. 그리고 곧 30만 명대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이거 재수, 삼수 다 포함한 거야. 그 다음에 곧 20만 명대로 넘어갈 거야. 그렇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선생님이 예전에는 그 칠판에다가 판서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업을 했고, 지금 스크린에다 띄워가지고 수업을 하지. 그러면은 니네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10%의 열심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랑 수업을 들으면서 꿈을 찾는 친구들이랑 90%의 잠을 자면서 꿈을 찾는 친구들로 나눠질 거야. 그래서 60만 명의 10%가 우리 사회를 이끌던 사회에서 앞으로는 20만 명의 10%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사회로 갈 거고, 그럼 한국 사회는 멈춰.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교육부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돼. 이거 진짜 잠자는 애들 깨워야 돼서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나온 게 고교학점제야.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니네가 잠자는 이유는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에 모르는 이야기를 해서 잠을 자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니네가 원하는 수업을 들어. 그러면 니네가 안 잘 거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인가를 하게 돼서 인재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 시간표를 고교학점제는 니네가 짜는 거야. 고등학교 가서. 그런 걸로 바뀌고 있고, 2번째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우리 주변에 지금 인공지능들 되게 활성화돼 있지. 얘들아, 그 챗 GPT나 제미나이나 써봤냐? 그래. 챗 GPT나 제미나이 가지고 어떤 걸 해봤어? 논문? 책을 추천받았어요. 책을 추천받았어. 어떤 책을 추천받았어? 그 인공지능들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도 얼마 전에 당했는데, 여기 그 뭐였지? 얼마 전에 이제 CNC 올 때 그 CNC, 우리 집에서 CNC를 가기 위해서 교통을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우리 집 앞에 있는 전철역에서 몇 분의 차가 있어요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갔다. 그랬는데 그 앞에 15분 전에 갔고 뒤에 15분 후에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당했다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걔가 항상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교차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오늘 뉴스에 떴더라고. 그 일본의 유명 그 야구 감독인데 그 감독이 뭐였지? 아이랑 이제 좀 티격태격해서 애를 살짝 그 밀었나 봐, 자기 애를. 근데 걔가 이렇게 살짝 넘어졌나 봐. 근데 그거를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폭력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그 감독이 이제 감독직을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진짜 이거 실화야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움이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같이 토론해서 나랑 토론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맞는데 100% 믿으면 안 돼. 아무튼 근데 그 인공지능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산업혁명이잖아. 자,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시점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점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터질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 사람들이, 인재들이.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도 답이 있는 걸 가르치고 있지. 그러다 보니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우리 고민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창의성이나 그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 너의 창의성과 융합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넌 뭘 하면 될까? 열심히 생각해. 열심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사람이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뭘 시키냐면, 책을 읽고 글 쓰고 이런 걸 많이 시켜.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막 폭발하듯이 늘어나고 글쓰기 주구장창 시키고 있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사회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너희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 많이 시키고 발표만 시키고 이럴 거야. 우리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어. 좋아, 싫어? 싫어. 왜 싫어? 왜 싫은데? 그게 재밌을 수도 있잖아. 좀 힘들 것 같아? 오케이. 이게 힘든 건지 아니면 아직 안 겪어봐서인지는 몰라. 아무튼 좀 달라질 거야.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되게 느려. 자,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로 가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고교 학점제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거잖아.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데, 자, 너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과학. 진짜? 이상한 애네. 알았어. 과학을 제일 좋아해? 그러면 자, 네가 과학을 시험을 봤을 때 100명이 그 수업을 들었어. 시험을 봤을 때 4등 안에 들 자신 있어? 열심히 하면 자신 있어 확실히? 좀 애매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과학 이외에 네가 시험을 봤을 때 난 무조건 이거는 100명이 시험을 보면 4등 안에 내가 무조건 든다. 자신 있는 과목 뭐야? 과학. 야, 너는 참 정직하다. 오케이. 이게 보통 이제 남자 친구들한테 이런 거를 물으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그럼 축구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축구를 좋아해. 그런데 축구 수업을 들어서 내가 4등 안에 들 자신은 없어. 그러면은 시험을 봐가지고 내 자신 있는 과목은 뭐야? 그러면 수학, 영어 보통 여기 나오거든. 요건 4등 안에 들 자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9등급으로 해서 그 수업을 듣고 나면 100명이 시험을 봐. 그래서 4등까지 되면 1등급, 11등까지 되면 2등급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요 성적 가지고 대학 갔잖아?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가 됐을 때 애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겠어? 성적 잘 나올 수업을 듣겠어? 성적 잘 나올 수업을 들어야지. 야, 듣고 싶은 수업 들었다가 요거 1등급에 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대학이 이렇게 서열은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 스카이가 있고, 그치?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밑에 이제 서성한 있잖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치? 그 밑에 대학 없잖아. 그치? 그 밑에 대학이 없어, 얘들아. 그 밑에는 없어. 자, 그래서 여기 1등급 하나 날려버리는 순간 스카이가 안녕이 돼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애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듣잖아. 그래서 고교 학점제 현 고2 아이들 밑으로는 지금 5등급 체제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10등 안에 들면 1등급이야. 네, 10등 안에 들면 1등급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단 좀 낫지. 요거보단 좀 나은데 요렇게 하더라도 10등 안에 못 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절대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자, 절대평가는 뭐냐면 니네 지금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시험 보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수행평가 보지. 그래서 그거 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만들고 90점이 넘어가면 A를 주지. 그게 1등급이라고 보면 돼. 80점이 넘어가면 B를 주지. 그게 2등급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5개 등급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내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요게 현재 지금 진행되는 수능이고 요게 앞으로 진행될 수능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저 후자야. 자, 기존의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똑같은 걸 배우다 보니까 수능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3년이야. 3년이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똑같은 걸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는 비스무리하게 배워. 보통 많이 듣는 수업들을 들을 거니까. 근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는 니네 마음대로 배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수능 과목으로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수능 시험 범위를 똑같이 배운 것만 볼 거야. 그래서 수능 시험 범위는 2학년 1학기면 끝나. 반토막이 됐어. 자, 얘들아 수학 좋아하니? 반응이 없어. 자, 현재 수능에서 수학은 이렇게 돼 있어. 수1, 수2는 무조건 봐야 돼. 이건 수능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무조건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들은 보통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자연계들은 미적분 선택해. 그 다음에 그 수학만 보면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되게 좋아라 하는 애들 있잖아. 걔들이 이제 기하를 봐. 기하를 봤는데 요즘은 이제 미적분들 많이 통일됐지. 그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 대수, 미적분은 확률과 통계로 바뀌어. 대수가 뭐야? 수학. 미적분원이 뭐야? 수투,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 그래서 니네 2학년 1학기면 수학 시험 범위 다 끝나.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3학년 때까지 사회 9개 과목, 8개 과목 배우고 요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봤어. 그랬는데 니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끝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학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야. 어떡해. 이 난감한 사태를 어떡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자, 이렇게 수능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전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도 이제 논서술형을 도입하자.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수능도 그렇고 니네 그 지필고사도 보면 맞는 걸 고르세요, 틀리는 거 고르세요 이런 게 많잖아. 근데 이제 여기다가 글쓰기를 좀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절대평가로 가자. 그래서 몇 점이 넘어가면 1등급을 주자. 지금 영어는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영어는 지금 90점 넘어가면 1등급 주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자, 요게 지금 올해 1월에 국가에서 발표한 거야. 아마 요 방향으로 갈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이게 전부 다는 아니야. 이 중에 일부가 너희한테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니네 밑에 동생들 있지? 동생은 적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어떤 얘기 나왔냐면 내신 절대평가로 갈 거고 5등급제 아까 전에. 그래서 1, 2, 3, 4, 5등급을 주는데 자, 1등급은 30%까지 1등급을 줄 수 있어. 그리고 그런데 대학에 갈 때 대학이 30%가 1등급이면 난감할 것 같지 않냐? 왜 난감하냐면 자, 이렇게 볼게. 얘들아 서울대 좋아하냐? 넌 서울대 좋아하니? 좋아해. 서울대가 1년에 학생 몇 명 뽑을까? 모르겠어. 3,000명이 안 돼. 2,800 몇십 명 정도 돼.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일 것 같아? 2,400개 정도 돼. 자,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에 전교 1등이 다 들어가고 나면 얼마 안 남았네? 그치? 그럼 전국의 2등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 일부 들어가면 끝나. 그치? 그럼 남은 전국의 2등부터는 연대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전교 1등이 30%가 되면 예전에 1등, 2등, 3등이었잖아. 1등, 2등만 이제 서울대를 썼잖아. 그러면 우리 학교에 30%가 서울대를 쓸 수 있네? 이 대학에 사람을 뽑을 수 있어, 없어? 난감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보조등급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0%까지 전부 1등급인데 대학의 데이터가 갈 때는 20%까지 1등급, 21%부터 30%까지는 1-등급. 어른들이 장난치고 있어. 기분 나빠 나도. 자, 그 다음에 수능도 절대평가로 갈 거야. 그래서 5등급제로 갈 건데 1등급은 지금 영어가 90점이 넘어가면 1등급을 주잖아. 이제는 80점이 넘어가면 1등급을 줄 거야. 영어만 아니 국영수사가 전 과목.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을 최대 20% 선에 맞추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 체제 없애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자, 저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미래형 인재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수능의 원래 목적은 수학 능력이야. 즉 이 시험을 어느 정도 치를 수 있다면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여기까지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수능은 60만 명, 40만 명이 보면 전국의 아이들을 1등부터 40만 등까지 쭉 나열해서 그 점수대로 이렇게 끊어갔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취지대로 가자. 그래서 이 정도면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학이 알아서 뽑아봐. 뭐 이런 지금 구조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자, 미적분을 수능시험 범위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미적분을 공부를 아는 애를 서울대, 공대에서 뽑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 교수님들은 걔네들을 모아놓고 1학년 때 1년 내내 미적분 수업을 해야 돼. 미치고 환장하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는 이런 수업은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2,800명, 3,000명을 안 뽑잖아? 그치? 근데 이 수업을 안 듣고 왔어. 좋겠어요야? 안 뽑을 거야 이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안 듣고 왔어. 뽑을까 안 뽑을까? 안 뽑아.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서울대가 지금 발표한 건데 일단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자, 정시는 수능 시험으로 가는 거고 수시는 이제 학생 역량 가지고 뽑는 건데 그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있어요. 이 지역균형 전형은 뭐냐면 일반고 애들을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야. 근데 뭐 예전에는 대놓고 일반고 애들을 뽑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 다만 이제 내신 성적을 많이 봐요. 이렇게 갔는데 자, 일반고만 이제 할 수 있어. 현 고2부터는 일반고만 지원할 수 있고 추천 3명. 그래서 한 학교에 3명만 추천해서 넣는 거야. 지금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려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교 1, 2, 3등.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고 가면 난 전교 3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서울대에 합격 아니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만만한 학교 아니야. 자, 그래서 걔네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하겠지. 서류평가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좀 이따 서류평가 이야기할 건데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냐 이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전국의 전교 3등들이 다 모이면 이 중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애들을 걸러서 걔네들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뽑을게요. 이 얘기야. 그러면 일반고에 가면 전교 3등 안에 들어간 다음에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오케이?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얘들아. 자, 믿으면 가능해. 믿어. 본인을 믿어.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인데 이게 일반 전형은 이제 일반고도 되고 특목고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일단은 서류평가 일단 그 서류평가를 해. 서류평가를 해가지고 이 서류평가 점수를 50점을 만들고 면접을 50점을 만들어. 자,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다양한 생활을 열심히 한 애들 중에서 면접을 봐서 뽑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수시고 자, 요게 정시야. 자, 수능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3개가 나와. 첫 번째 그 9등급. 그래가지고 얘가 이 과목에서 4% 안에 들었냐, 11% 안에 들었냐, 이거 등급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근데 자, 아까 전에 서울대를 보면 인원이 되게 좁게 뽑잖아. 전국의 인원은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등급으로 가르려고 하면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는 게 백분율이야. 백분율은 뭐냐면 전국의 아이들을 수능 시험을 본 아이들이 이제 아까 40만 명이라면 그 1등부터 40만 등까지 아이들을 퍼센트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상위 쪽에 있는 2,800명, 한 3,000명, 4,000명 얘네들은 소수점 단위로 따다다다다닥 붙어 있겠네? 그치? 요거 가지고 학교 가르기가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표준 점수야. 자, 표준 점수는 뭐냐면 니네들이 그 문제를 푸는데 그 전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못 푼 문제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문항 점수는 1점이야. 근데 전국에서 2%, 3%만 맞추는 문제야. 그러면은 얘는 표준 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점수를 더 이렇게 늘려주는 개념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상위 그 뭐 1%, 2% 아이들이 이렇게 쭉 늘어나겠지. 그치? 늘어나면 대학에서 끊어가기 편해, 안 편해? 편하지. 그래서 주요대학은 다 표준 점수로 뽑아. 그리고 전국에서 2%, 3% 뽑는 그 문항들이 우리가 들었잖아. 킬러 문항. 그거 어디 있었어? 미적분에 있었어. 그래서 니네 선배들은 미적분에 목숨을 건 거야. 그게 대학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랬는데 그 표준 점수 이제 버릴 거야. 표준 점수 버릴 거고. 자,
그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100분위를 갈 거야. 자, 100분위로 간 다음에 아까 100분위 안 쓴 이유가 바짝바짝 붙어있어서 안 썼잖아. 근데 그거 쓰겠다. 그 말은 뭐야?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점수차 없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치? 걔네들을 대상으로 교과 역량평가 가지고 뽑겠다. 요게 서류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과 역량평가가 뭐냐? 서울대가 밝혔어. 자, 이렇게 할 거대. 일단은 과목 이수 충실도. 우리 과 오기 위해서 이 수업 들으라고 했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자,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성적은 얼마나 받았어? 그 다음에 학업 수행 내용. 여기서 뭐 했어? 그 뭐 했어는 어디 나와?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밑에 과목 밑에 보면 선생님들이 글을 써줘. 열심히 했다. 뭐 어떤 걸 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뽑겠대. 맨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뭐야? 착해? 요거 물어본 거야. 자,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정시야? 이게 정시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니네 그런 얘기 듣지 않아? 정시가 수시 같고 수시가 정시 같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는 그 나는 수능에 몰빵하면 되잖아. 고등학교 입학해서 2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해보다가 난 안 되나 봐.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렇게 뭐였지? 선생님은 선생님의 길을 가세요. 저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열심히 풀면 되잖아. 그래서 수능 점수 잘 보면 되잖아. 안 되면은 좀 심하면은 학교 때려쳐. 때려치고 검정고시 6개월 안에 패스 가능해. 패스한 다음에 수능 재수학원 가가지고 그래서 한 1년 돌리면 나오잖아 점수. 그래서 가도 되잖아. 이제 그게 안 돼. 일단은 내신 그 다음에 활동 수능이 다 들어가. 수시에도 그 정시에도. 그래서 니네가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졌어. 저기 바짝 차려야 돼. 자, 서울대는 이렇게 가겠다고 발표를 했고. 자, 요게 지금 현재 대입이고 앞으로도 대입이야. 그리고 2028 이렇게 가겠다고 했고 4월 말일자 얼마 전에 주요 대학들 발표를 했어. 그 발표한 것들 좀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수능 전형, 수능을 줄이려고 해. 수능을 줄이려고 하고 대학들은 왜 대학들이 수능을 줄이려고 하냐면은 수능은 지금 점수별로 대학을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야. 얘가 우리 학교에 왔어. 우리 학교에 왔는데 우리 과가 여기 있어. 그럼 우리 과를 보면서 학교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저길 보면서 들어가. 하나만 더 맞췄으면 되는데 아이씨. 그러면 얘가 학교에 있겠어 없겠어? 어느 순간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지금 정시 비율을 줄이려고 해. 이게 지금 정부가 강제로 40%까지 메꿔놨거든. 서울대가 예전에 정시로 20% 뽑았어. 수시로 80% 뽑았고. 그런데 그 정시를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강제로 시켜가지고 40%까지 늘려놨어. 그리고 2028부터 지금 계속 줄여가지고 한 15% 뺄 거야. 15% 뺀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20%까지 줄여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수시야. 자, 일단 수시를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 위주로 뽑았던 거지. 내신 성적 위주로 뽑았는데 앞으로는 내신에다가 출결과 교과 종합평가가 들어가. 자, 교과 종합평가는 뭐야? 출결은 빵꾸 내진 않겠지. 자, 출결이 만약 빵꾸 날 것 같다. 내가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났다.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머님한테 가. 그래서 어머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머리 이렇게 손 얹은 다음에 엄마 머리 열이 나는 것 같아. 병원 가면 돼. 그래서 확인서 하나 떼면 돼. 자,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는 아까 서울대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거야. 자, 수업 들으라는 거 들었어? 성적은 얼마나 받았어? 활동 뭐 했어? 그걸 보겠다는 거야.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 학생부 종합전형 원래 서류 면접으로 봤는데 이제 수능 최저 집어넣겠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논술전형. 자, 논술전형은 뭐냐면 내가 너의 내신 성적 관리도 못했어. 활동도 못했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면 수시를 포기해? 그럴 수가 없잖아. 수시가 선발 인원이 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 시험만으로 뽑아. 그러다 보니까 논술 시험만 잘 보면 돼. 그런데 선발 인원이 한 10% 15%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논술 시험 난이도는 살벌해. 살벌하고 경쟁률은 몇백 대 1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로또 뽑히는 거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로또 전형이야. 즉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살면 여기로 가면 되는데 얘들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해야 돼. 살벌해 여기. 이거 하는 게 낫겠지? 그치?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니네들이랑 수업을 하면 잔소리를 많이 해. 그냥 그러려니 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전형인데 수능을 보는데 이제 수능이 아까 전에 서울대는 지금 표준 점수를 버렸잖아. 근데 주요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버리진 않을 거야, 한동안은. 그래서 표준 점수를 가는데 거기 이제 1, 2, 3안이 갈 거고 연대 고대는 아마 요 정도로 갈 거야. 그래서 수능 표준 점수에다가 학생부 지금 발표했어. 그렇게 한다고. 학생부 종합평가. 즉 표준 점수 높은 애들 중에서 걔네들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할 거야. 종합평가 뭐? 들으라는 수업 들었어? 성적은 얼마나 받았어? 활동 뭐 했어? 그래서 수능으로 가더라도 학생부 깔끔하게 만들고 가야 돼.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야. 자, 이하는 스카이 갔으면 그 밑에 뭐 있어?
아, 학교는 서열이 없으니까 서성한이 있어. 서성한이 학생부 7과랑 교과에서 과목. 그래서 아까 전에 활동까지는 안 볼게. 그런데 들으라는 수업은 들었니? 성적은 얼마나 받았니? 서성한. 그 밑에 이제 중경외시 가면 출결이랑 이제 성적까지 보겠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발표 자료의 핵심은 이거였어. 2028 입시는 단순하게 교육은 다양하게. 2028이 지금 현 고2 아이들이야. 그래서 고2 밑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입시는 막 그 대학들의 욕심을 다 버릴 거야. 깔끔하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무슨 말이냐?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네가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한 애들 있지. 걔들만 뽑을 거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파야 돼.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예전처럼 수능에 몰빵하고 뭐 내신에 몰빵하고 하나에만 몰빵하면 이제 위험해.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요거는 이제 그 뭐지 중앙대 발표인데 중앙대 요즘 시끌시끌했어요. 요번에 요거 발표하면서. 자, 일단은 요거 고2 아이들. 자, 수시 58, 정시 42로 얘네는 정시 좀 많이 뽑는데 얘네는 이제 밑에 쪽에 있는 대학이니까. 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내신 위주로 뽑는 인원이 전체 선발 인원의 10%.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야. 일반고로 가면 요 10%를 노려야 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요거 가지고 30% 뽑을 거고 논술시험 아까 로또 전형 10%야. 그 다음에 실기는 우리랑 상관없잖아. 그치? 실기 버려. 그 다음에 수능 위주가 41%야. 일단 40%를 많이 좀 그래도 중앙대는 40%나 뽑아준대.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할 건데 저게 그냥 정시가 아니야. 그냥 정시가 아니야. 이것들이 또 장난질을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내신 교과 전형. 자, 교과가 90% 들어가고 출결 들어가고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 들어가요. 지방은 수능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10% 뽑을 거고요. 등급 표기 전교과야. 등급 나오는 전 과목들 다 들어간대. 그래서 전 과목을 3학년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야, 근데 웬만하면 스카이 가자잉? 여기까지 내려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인데 학종이 3개로 쪼개져. 탐구하는 학종, 모드의 학종, 최저 있는 학종. 야, 단순하게 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자, 일단은 탐구하는 학종은 뭐냐면 서류 면접을 할 거고 499명. 제일 많이 뽑아. 그치? 야, 이게 일단 많이 뽑는 게 좀 더 끌리잖아. 그치? 자, 두 번째가 모두의 학종. 모두가 다 지원할 수 있대. 384명. 세 번째가 최저 있는 학종. 114명. 요 순위인데, 야, 나라면은 최저 있는 학종보다는 요 앞에 두 개를 노리겠다, 야. 얘네 둘만 합쳐도 지금 900명이야. 그치? 900명 가까이 돼. 자, 탐구하는 학종은 뭐냐면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즉 무슨 말이냐면 고교 학점제 열심히 하는 애들 뽑겠다는 얘기야. 내가 내 진로를 정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열심히 판 애들 있지. 걔네들을 뽑는 게 탐구하는 학종이야. 자, 모두의 학종 뭐야?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애를 뽑겠대. 나 욕심도 많아 이것들이. 그치? 자,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애를 뽑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전략은 이거야. 우리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야, 니네 지금 나는 뭘 하겠다 이게 꿈이 정해졌어? 정해진 애가 이상한 거야. 그치? 안 정해지는 게 맞아. 그치? 얘들 안 정해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 꿈이 아직 안 정해졌다고 슬퍼하지 마. 선생님도 한 40 가까이 돼서 정했어. 그러니까 니네도 한 40대까지는 못 정할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1학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럼 다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그럼 모든 거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한 2학년 때 돼서 그래도 이 중에서 내가 이걸 좋아하나 봐 라고 하겠지. 그걸 파고 가면 고교 학점제 탐구하는 학종이 돼. 근데 난 3학년 때까지 못 정했어. 그래서 그냥 다 열심히 했어. 그러면 모두의 학종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최저 있는 학종. 최저 있는 학종은 뭐냐면 기존에 뭔가 활동만 열심히 한 애들 있잖아. 그치? 거기 이제 수능까지 좀 열심히 한 애들. 걔네들을 뽑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 인재를 뽑겠대. 얘네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이리 가면 안 돼. 여기가 선발 인원이 많잖아. 이리 가야지. 자, 그래서 탐구하는 학종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뽑는데, 요렇게 뽑는다는 거고, 고교 학점제 매칭되면 여기 맞아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모두의 학종은 요렇게 뽑는데, 그래서 모든 걸 열심히 하는 애를 뽑겠다. 그 다음에 최저 있는 학종, 옛날 인재를 뽑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모두의 논술과 이제 재학생 논술로 바꿨어. 두 개로 쪼갰어. 야, 근데 되게 지저분하게 뭐가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일단 논술 점수 80점에다가 교과 점수도 들어가. 이제 상위 5개 과목. 교과 성적도 좋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출결까지 들어가. 그리고 모집 인원이 여기 395, 여기 87인데 서울은 수능 최저가 있고 지방은 없고 여기는 수능 최저 없고 지원 자격은 모두 지원 가능하고 얘는 졸업 예정자만 가능해. 그래서 얘는 재학생만 가능한 거야. 밑에 거는. 위에는 재학생, 졸업생 다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수능이 이제 쪼개져. 수능 6, 7이랑 수능 8, 9로. 자, 수능 6, 7이 250명, 수능 8, 9는 1459명. 요게 많긴 하다. 그치? 자, 수능 8, 9 먼저 볼게요. 요거는 수능 표점으로 뽑을 거야. 그래서 표준 점수 높은 놈이 장땡이야. 그치? 표준 점수 높은 애를 대상으로 출결 점수까지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능이야. 그치? 수능이고. 자, 수능 6, 7은 뭐냐면 251명인데 등급만 뭔데? 이제 100분율도 아니야. 여기 등급이야. 그래서 1등급 안에 들어가면 만점이야, 그냥. 자, 얘네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한대. 이게 정시가 맞나? 애매하지? 자, 이렇게 가.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대학들이 막 발표를 했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단순하게 한다고 근데 더 복잡하게 해놨잖아.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대학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정부가 막 흔들어 놓으니까 애들은 뽑아야겠는데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몰라. 우리도 그렇잖아. 얘들도 실험 아직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고등학교는 잘 알까? 야, 기존에 게 다 흔들렸는데 기존 점수대로 가?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일단 모르는데 일단 해봐. 이러고 있어. 그러면 현재 지금 고2, 고1 니네까지일 수도 있어. 2층은 뽑는 사람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고 보내는 사람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몰라. 그럼 방법은 뭐야? 뭐라도 해. 뭐라도 하면 뽑혀. 그럴 것 같지 않냐? 뭐라도 해야 어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살면 돼, 여러분. 열심히 가서 성적 관리 잘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 의대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어? 관심 좀 가지고 살아, 얘들아. 자, 요즘 분위기가 의대 많이 가잖아. 의대를 왜 많이 가려는 것 같아? 왜 의대를 가려고 할까, 사람들은? 넌 의대에 관심이 없니?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할까? 돈을 많이 그 뭐였지? 제3세계 국가에 가서 이게 약자들을 도우려고 이런 마인드 아니야? 돈 벌려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 야, 왜 돈 버는 게 나빠? 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어야지. 야, 돈 버는 게 뭐가 나빠? 그렇지 않아? 일단 돈을 많이 벌긴 해. 그치? 자, 전국에 이제 의대들이 있는데 지금 3,000명 뽑을걸? 3,000명 뽑고 앞으로 이제 인원이 조금씩 늘려나가지. 자, 그 전주에 보면 상산고라고 있어. 상산고가 2025학년도에 의대를 180명을 보냈어. 미친 거 아니야? 그치? 이상해. 자, 그 다음에 휘문고라고 있어. 저기 대치동에 152명 보냈어. 경신고는 여기 대구에 있어. 얘는 75명. 세화고 알지? 여기 강남에 있는 거. 75명. 중동고 여기 또 강남 있잖아. 74명. 현대초공고 울산에 있지 69명. 야, 네가 너무 많지 않냐? 전국에 3,000명 뽑는데 야 100몇십 명씩 보내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이게 이렇게 보면 돼. 일단은 상위권 학교는 그 외 학교의 합격 인원 차이가 되게 심해. 1등과 2등의 차이가 심한데 2등 지나잖아. 2,400개 중에 3등 되는 순간 세 자릿수도 아니야. 두 자리야. 그러다가 6등 되는 순간 70명이 깨졌어. 그 다음에 9등 되는 순간 60명이 깨졌어. 요 밑으로 내려가잖아. 어느 순간부터 빵빵빵빵빵빵이 없어. 그 다음에 의대 지원 첫 텐데 비수도권 교육 특구가 많았다. 지금 지역 인재로 아이들 많이 뽑고 있잖아. 너희들은 지역 인재 안 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니까. 너희들은 대상이 아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방 학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상산고가 180명이 아니었거든. 원래 한 130명이었어. 근데 한 50명이 늘었어. 왜 늘었을까? 지역 인재로 보내면 되잖아. 그치? 지역 애들끼리만 싸우면 되잖아. 뭐 지역 인재가 꼭 좋은 건 아니야. 거기서 지금 10년은 살아야 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자, 의대는 거기 간다라고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특목 자사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 너무 잡았어. 자, 일단은 영재고, 지금 영재고 원서 접수 이제 끝나가잖아. 그치? 끝나가고 있는데. 자, 영재고는 이렇게 보면 돼. 그 뭐였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이끌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 학교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노벨 평화상이랑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봤어. 근데 노벨 과학상은 못 받아봤어. 우리 노벨 과학상도 좀 받아보자. 그럴 인재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영재학교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여기 그 형광등에서 광자가 이렇게 막 날아와가지고 너한테 날아오는 게 느껴지니? 아름답지 않니? 땅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를 쫙 퍼뜨리는 게 너무 그 경이롭지 않니? 이런 친구들끼리 모이는 학교야. 그래서 아름다워. 막 야 아름답긴 해. 그 다음에 그 뭐지? 너와 나는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는 게 느껴지니? 막 이 값을 계산해보고 싶지 않냐? 요런 거 좋아하면 여기 가면 돼. 그래서 3년간 그런 거 막 하다가 걔네들끼리 다시 카이스트다니 서울대 공대 가면 돼. 그래서 또 막 하다가 저기 이제 삼성이나 아니면 하이닉스 가가지고 반도체 공학 이런 거 하시면 돼. 그러면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밴드 이론 갭 이론이라고 하잖아. 물성물리학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그 밴드를 넘어가는 거에 감동받고 이러면 돼. 그러면 평생 행복해. 그런 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가서 의대 가겠다 그러면 심각해져. 그래서 메디컬 계열은 가면 안 돼. 아까 전에 그 물성 물리학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인드로 가면 된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자 일단은 빅3 이제 외대부가 하나고 상상고고 3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전국에 이제 총 10개, 11개 정도의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고 자 자사고랑 외고, 국제고 뭐 이런 학교들 어떻게 분류하면 되냐면 니네가 지금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3년간 학점을 190 몇 학점, 200점 조금 안 돼. 요걸 다 메꾸면 졸업이 가능해. 졸업이 가능한데 그 중에 80단위, 80학점을 학교가 하고 싶은 수업을 마음대로 깔아도 돼요가 자사고야. 그 다음에 80학점을 언어 수업을 깔아야 돼요가 외고야. 80학점을 사회교과 수업을 깔아야 돼요가 국제고야.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그 학점이란 개념이 뭐냐면 너희가 요즘 그 수업을 학교에 갔어. 학교에 갔는데 이번 주에 영어를 5시간 했잖아. 5학점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3년간 이제 그거를 메꾸는 건데 그러다 보니 자사고는 이제 다양한 수업을 많이 깔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에 가장 최적화돼 있지. 다양한 수업들 많이 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자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고는 지금 아까 전에 언어 수업이 이제 80점이 깔리는 거고 국제고는 사회 수업이 이제 80점가 깔리는 건데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한 2년 됐냐? 1, 2년 전에 이제 확정이 난 게 국제 외국어고로 전환할 수 있어. 그건 무슨 말이냐? 그 80학점을 영어, 언어랑 사회 수업을 다 깔아도 돼 이제 학교들이. 그러면 외고와 국제고가 유사해지는 거지. 유사해질 거야. 근데 한동안은 이런 식일 거야. 외고는 언어 수업이 좀 더 많고 사회 수업이 일부 들어가는 구조. 국제고는 사회 수업이 많고 언어 수업이 좀 일부 들어가는 구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합쳐지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야,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잖아. 고교학점제는 네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외고에 가서 내가 물성 물리학 공부하면 안 돼? 애가 듣고 싶대. 고교학점제라서. 근데 우린 외고야.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아니 그 인구수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목적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해서 인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걔가 외고를 오긴 했지만 물성물리학을 하고 싶대. 외고를 아까 전에 영재고는 장학금이 투자가 되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3년간 그 영재고 다니고 의대 가면 장학금 토해내야 돼. 몇 천만 원이야? 그 니네 어머님 아버님의 세금을 뜯어다가 쟤네들 장학금 주고 있단 말이야. 몇 천만 원. 그거 다 토해냈는데 여기는 장학금 낸 것도 없어. 네 돈으로 다닌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 되게 애매해. 그래서 외고, 국제고에서도 어느 순간 지금도 있긴 해. 좀 편법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어느 순간 자연계가 나올 거야. 나올 거다라고 보면 돼. 아직은 아니긴 해.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리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일단 그 뭐였지? 내가 재미없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영상을 좀 보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일 오래 있었던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 소개했던 영상 한번 볼게요.
저기 학교 급식이야. 자, 요거는 학교에서 학교 자랑한다고 만든 거고. 자, 요것도 한번 볼까? 야, 힘들 때 종교가 힘이 돼. 그건 세로토닌의 약물 치료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거든요. 생각하지만 되게 특별한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라크만큼 감사하는 스포츠가 없어요. 간단한 스포츠, 간단한 스포츠. 크로스를 쳤는데 떡볶이와 라크로스가 있다. 그럼 뭘로 하겠어요? 엽떡하고 라크로스. 하나, 둘, 셋. 라크로스. 제가 저것 저는지 마. 제가 저것 저는지 마.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피폐해지고 그러는데 공부 외의 시간은 거의 저는 라크로 할 만큼 되게 애정 있게 하는 편이고요. 정말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막 부딪히고 이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동아리 활동. 아니 뭐 몇몇 동아리는 하나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몇 개씩 하고
자,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보통 이런 학교 이제 기숙사 생활하지, 기숙사 생활하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2인 1실이야. 그래서 학교 안에 이제 방 안에 침대 2개, 책상 2개 있고 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장이랑 다 있고 아니 그 뭐지 공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외대부고는 그냥 다 안에 있다고 보면 되고 보통 이런 학교는 니네가 청소 안 해. 수업 들어가면 청소 싹 해줘. 그 다음에 빨래도 니네가 안 해. 그 세탁실에다 맡기면은 린넨 서비스라고 하지. 싹 그 빨아서 개벼서 방까지 갖다 줘. 그래서 그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복은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고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디자인해주신 교복인데 뭐 그런 교복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식은 보통 하루 4끼 나오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한 10시 되면 배고프잖아. 간식도 나와. 그래서 4끼 나오고 보통 자율배식이야. 자율배식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에 있었을 때 보면 뭐 이런 식이었어. 파스타 나오는 날은 파스타가 한 4종류가 나와. 크림, 뭐 토마토, 뭐 마늘 뭐 해가지고 4종류 나오고 닭다리 분재 막 이렇게 쌓여있고 오렌지 주스 막 있어.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지금보다 한 15kg 더 쪘었어. 지금 나도 사진 한번 볼 때마다 야 이때는 굴러다닐 수도 있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보통 그런 식이고 실적을 보면 보통 이런 학교들 보면 일단은 외대부고는 해외대학 진학반이랑 국내대학 진학반으로 이제 쪼개져. 그래서 국내대학은 인문이 있고 자연이 있고 있는데 해외대학 진학반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국내대학도 진학이 가능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학부, 연대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학부 이런 데서 해외대학 진학반 아이들을 뽑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국내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해외대학은 우리랑 학기제가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끝날 때쯤 돼야지 이제 결과가 다 나오거든. 그럼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해외대학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어.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대학 있어? 그러면 이제 그리 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서울대는 외대부고 국제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왜냐면 서울대 붙을 정도면 아이비리그를 다 붙어. 그래서 애들이 거의 사라져. 이렇게 끝날 때. 연대는 붙어도 남아있는 애들이 꽤 있다 보니까 연대는 되게 좋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고 국내대학 진학반에서 이제 인문계가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서울대는 인문계 애들이 가는 거야. 자연계 애들은 공부를 잘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공부를 좀 하면은 이제 자연계로 많이 가. 그리고 자연계로 가서 성적이 잘 나오면 의대로 가. 아까 전에 그 제3세계 국가에 가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반에서 이제 그 서울대를 많이 가는데 한 반이 35명인데 15명 정도 서울대를 써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서울대를 가. 그리고 반에서 한 중하위권 하면 고대 가면 돼. 반에서 이제 바닥을 깔았다. 여학생이면 2대 정도 고민해야 되고 남학생이면 한양대를 이제 고민해야 돼. 자, 자연계로 가면은 아까 전에 의대 이야기할 때 설명 안 했는데 빅5 의대라고 있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그다음에 어디냐? 성대 이기냐? 성대 의대, 그다음에 울산대 의대. 여기서 성대 의대 합격하면 성대 수원 캠퍼스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삼성의료원 가서 공부할 거야. 그다음 울산대 의대 합격하면 울산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산병원 가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제 빅5 의대고 이제 그 밑에 의대들이 이렇게 쭉 붙는데 반에서 1등하면 서울대 의대를 써. 반에서 2등하면 연대 의대를 써. 반에서 3등하면 남은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4등하면 하나 고르면 돼. 이런 식으로 내려가. 그래서 4점 몇 등급까지 가천대 의대를 가. 보통 가천대 의대 정도 가고 얘네들은 그 뭐였지? 전철이 다니는 의대까지만 가. 전철 안 다니면 이제 안 가. 그래서 그 정도 간다고 보면 되고 선생님이 예전에 보내준 여기가 그 용인 전형이라는 게 있어. 용인 전형이 뭐냐면 이게 학교를 이게 설립을 할 때 땅은 재단에서 줬고 그다음에 용인시에서 그때 300억인가 500억인가 300에서 500억 사이였던 것 같아. 그거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줬어. 그래서 선발 인원의 30%는 무조건 용인 애들을 뽑아. 그래서 용인 애들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 전국보다는. 그래서 용인 전형으로 간 애가 있었어. 그 선생님이 알던 남자 중에 예전에 보낸 애가 있었는데 애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어. 아무튼. 그래서 가가지고 졸업할 때 그 SNS 막 보면 여기 막 그 SNS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검은 봉투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이거 막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해가지고 와 얘는 가서도 공부 안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졸업할 때 고대 공대 합격해서 재수해가지고 충남대 의대 갔어. 그랬고 아무튼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자, 이번에 두 번째 하나고인데 외대부고랑 하나고랑 선생님이 이제 아까 전에 그 면접관들이나 선생님들 되게 많이 강의를 해봤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둘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외대부고나 하나고의 핵심은
자율성을 되게 강조해.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야. 자, 요번 학기에 방과후 수업이 100개 깔려. 동아리 우리 한 200개 있어. 그 다음에 네가 기본적으로 책 5권 읽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다음에 논문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 요걸 가지고 네 시간표 네가 짜면 돼. 그래서 필요한 수업 있으면 더 말하시고 하고 싶은 동아리 있으면 더 말해. 동아리 얼마든지 만들어 줄 거야. 수업 얼마든지 깔아줄게.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되게 자율성을 강조하는 구조야. 강조하는 구조인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젊어. 외대부고 선생님들이 나이가 조금 더 있고 왜냐하면 외대부고가 설립된 지 좀 오래됐잖아.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에 있었을 때 외대부고의 주력 교사 측이 선생님 나이대였어. 그래서 40대 때였고 하나고 선생님들 그 교육하러 가서 봤더니 한 30대 때야.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 활기차다고 할까 뭔가 좀 더 이상을 좀 추구해. 그래서 외대부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40대 되면은 이상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해.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상적인 수업도 방과후 수업에 깔 건데 현실적인 수업들도 좀 하자. 그래서 수능 수업도 좀 깔아. 막 이런 분위기고 하나고 선생님들은 좀 젊다 보니까 이상을 이뤄내면 돼.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상적인 수업들을 많이 해. 그래서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엄청 잘 나와. 선발 인원에 지금 뭐 60명대 수시 합격자가 나오면 그 중에 수시가 57명이 나오지. 수시가 나오기 위해서 활동 많이 해야 될 거잖아. 선생님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도 선생님들이 연령대가 올라가잖아. 시간이 지나면 학교도 연령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수업을 깔고는 있어. 깔고는 있는데 아는 애들 얘기 들어봤더니 애들이 처음부터 여기는 수시에 강한 학교야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좋은 애들만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까는데 애들이 수업을 안 듣는데. 선생님들이 짜증나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대부고는 이제 정년퇴임해서 나간 선생님도 있다 보니까 저희부처로 이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두 학교가 비슷한데 그 연령 차이에 따른 학교 색깔에 좀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상상고로 가보면 외대부고는 남녀를 안 넣어놓고 뽑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가야지 반반이 나오고 인문이나 국제로 가면 거의 여고에 가까워. 남학생이 거의 없어. 하나고는 예전에 남녀 안 나누고 뽑았어.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시끌시끌했지. 뭔가 이상하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러워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뽑고 있어. 상상고는 남자가 8개 학급, 여자가 4개 학급이야. 남자애들 더 많이 뽑아. 그런 학교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여학생들이 많아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소규모 수업들이 많아져. 하고 싶은 게 많잖아 애들이. 그치? 그럼 그걸 학교가 다 해준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수업이 100개가 되고 동아리가 200개가 되는 거야. 근데 남자애들이 되게 많아지면 생각해봐. 니네 그 열심히 공부만 한 남자친구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막 뭔가 소규모로 뭘 열심히 하겠어?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그래서 대규모 수업이 많아 여기는. 그 대규모 수업으로 하기 편한 게 뭐야? 수능이야. 그래서 수능 관련된 수업이 많아. 수능 관련된 수업이 많다 보니까 정시 실적이 잘 나와. 그 다음에 의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까 전에 빅5 의대부터 해서 주요대 의대는 성적만으로 뽑을 수 없어. 그래서 활동을 많이 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외대부고 하나고 이런 학교가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 경기권 밑에 의대들은 수능 점수를 많이 봐. 그래서 지방대 의대 실적이 많아. 그래서 지방대 의대 인원이 되게 많이 나오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 외대부고가 의대 인원이 그 의대 인원에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100 몇십 명 갔는데 내가 알고 있거든. 이씨 왜 안 넘어가? 어디 안 써놨냐 내가? 안 써놨나 봐. 아 여기 120, 30명 갔던 걸로 알고 있어. 갔는데 그 기자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교장이 아니라 교감 선생님이 한판 둘이 대판 싸웠어. 자 그렇고 이제 고입 평가 방법 이야기를 좀 해보자. 니네한테 이게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영재고 과고 포함이야.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뽑아야 돼.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뽑아야 되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2단계 전형이야. 1단계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일정 배수 아이들을 뽑아서 2단계에서 서류 면접으로 뽑게 돼 있고 자 자사고들은 내신 성적 반영을 학교에서 결정을 하면 돼. 그런데 교육청이랑 협의를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교육청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국영수, 사과 이 5개 과목만 인정을 해줘. 그 5개 과목을 보고 있고 성취평가 등급만 보여. A 등급이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네가 91점인지 99점인지 평가자는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그래서 A면은 그냥 만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고 국제고는 아예 교육부에서 정해놨어. 영어 성적만 봐야 돼. 그 다음에 영어로 그 일정 배수가 넘어가면 이제 국어 사회를 볼 수는 있어. 하지만 점수로 들어가는 건 영어만이야. 그래서 영어가 올해이면은 그냥 만점이야. 자,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이제 서류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내신 성적은 명확하잖아. 그치? 어느 정도 성적 내신을 받으면은 A를 받으면은 이 학교 지원 가능 불가능이 나오잖아. 그럼 2단계를 보면 넘어가. 이거 얘기를 할까? 자, 2단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학교 설명회를 가던 막 어디를 가던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 학교는 막 인재상이 어떻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고 막 어떤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근데 내가 선생님이 실제 그 학교 입학 부장이랑 면접관을 가리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야. 그 모두가 뽑고 싶은 애는 딱 하나야. 우리 학교도 학교생활 잘할래. 왜냐면 니네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이 3명인데 2명은 해당 학교 교사야. 내가 가리킬래 뽑는 거야. 그 다음에 1명은 도의촉이라고 내려오는데 그 도의촉도 일선학교 교사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외대부고는 이쪽에 경기도권에 경기도 남쪽에 있잖아. 그럼 일선학교 교사가 누구 오냐면 경기 북부 일산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내려오는 거야. 하나고는 지금 요 위쪽에 있잖아. 밑에 쪽 일반고 교사가 올라오는 거야. 교육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사 셋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교사 셋이 어떤 애를 뽑고 싶겠어. 일단 2명은 내가 가르치려고 1명도 교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이거야. 우리 학교 와서 내가 가르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는 애를 뽑고 싶다 이거야. 그럼 평가 기준도 다 그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뽑아 실제로. 그래서 학교마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생활 잘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뽑는 거야. 선생님이 있었던 학교 저 세 학교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만 항상 이야기지만 그거 말할 수는 없어. 나 끌려가. 진짜로 끌려가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는 이제 수업 중에 내가 알아서 끌고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 가지 핵심은 이거야. 첫 번째,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자, 쉽게 얘기하면 얘가 자연계로 와. 그러면 자, 자연계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제일 많이 들어? 수학과학이겠지. 그러면 수학 수업을 얘가 잘 못 따라가면 학교 생활이 얘가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잖아. 그럼 얘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자연계로 오는 애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써야 돼. 일단 그거를 잘하는지가 먼저 기본이야. 그것도 안 되는데 뽑을 수는 없지. 자, 2번째. 자기주도적인 학생이야. 자기주도적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열심히 학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는 되게 잘 푸잖아. 그치? 문제는 잘 푸는데 어느 순간부터 니네가 생각이 없어. 문제만 잘 풀어. 문제만 잘 풀고 자기만의 생각이 좀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거야. 중3이 뭔가 니네가 노벨상을 받길 바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니네만의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만의 생각이 좀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돼.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니네 중2 때 중용이라는 걸 도덕 시간인가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중용이 뭐야? 그래 가운데. 가운데가 뭐야? 좀 자세히 설명해봐. 일단 들었어. 중간 그렇지. 적당히 그렇지. 뭔가 지금 핵심이 가까워지는데 야 그게 공자라는 이제 아저씨가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그 상황에 가장 최적화되라. 그치?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게 중용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과학의 개념에서 그 뭐였지? 엔트로피라고 혹시 들어봤니? 그래 알았어. 엔트로피가 뭐야? 버려지는 에너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쓸모없는 에너지? 좀 더. 그게 이제 연력학이라는 개념에서 나오지.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보존돼.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아저씨가 엔트로피라는 책도 썼어. 과학책은 아니야. 그 책은 읽어보면. 아무튼 거기에 보면 우리 지구는 폐세계야. 갇혀있어. 에너지가 갇혀있는 공간에서 유지가 되는 거야. 에너지는 보존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의 증가에 대한 이야기야. 즉 인류는 안정화된 에너지, 석유나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그걸 사용을 하지. 그러면은 불필요한 에너지, 안정화되지 않은 에너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변환된 거야. 그치? 에너지는 보존됐지. 안정화된 상태에서 불안정화된 상태로. 그게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고, 엔트로피는 이제 이게 퍼진다는 이야기지. 에너지가 퍼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 자연계의 상태에서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퍼지는 거잖아.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것도 최적화 아니야? 그럼 중용이랑 엔트로피랑 다른 개념이야? 최적화라는 개념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 말은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논리성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고를 하면 돼. 그런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이런 대답하는 애 거의 없어. 면접실 나도 1년에 면접실에서 한두 명 봐. 걔를 보면은 면접관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얘기해. 면접관이 갑자기 면접을 보다가 너희한테 썩소를 날리잖아? 그럼 애들 되게 긴장하거든. 놀래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지? 막 하는데 너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이게 교사들이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 1년 내내. 그런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웃거든. 근데 웃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웃으면 썩소같이 보여.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튼 그런 애를 찾는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찾는다는 건데,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인성이야. 니네 인성이 되게 착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니야. 야, 생각해봐. 그 니네 자소서에 착한 척 그렇게 열심히 할 거잖아. 그리고 니네 면접실 들어가면 얼마나 착한 척 하는지 아냐? 면접 끝나고 지원자 면접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애들 막 이렇게 가. 그 교실이거든. 되게 넓은데 거기 이러고 막 이러고 가. 그래서 막 지원자 돌아서 나가셔도 돼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면접관 말해야 되는 멘트 다 적어놨어. 면접관이 말 잘못하면 나중에 시끄러워져. 그 입시 비리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면접관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그러고 막 와가지고 애들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착한 애 어떻게 찾아? 그치? 못 찾아. 니네 다 착한 척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바라는 인성 그거야. 착한 애가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야. 기본적인 예의는 지능이야. 그것도 못 지키는 애 뽑으면 돼, 안 돼? 힘들어, 그러면 서로.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니네 면접실 가면 면접실에서 5분을 하든 15분 하든 이 분위기야. 그래서 처음에 자연계로 가면 수학과 공부 열심히 했냐? 요거 했다고 했는데 너 어떻게 했냐? 요거 내용 뭔데 알아? 막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이렇게 너 고민해 본 적 있어? 막 이런 생각하는 거야. 자기주도 학습.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너 착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딱 이 구조야. 근데 이 구조인데 이거 이제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왜냐하면 너희마다 이제 판단해야 되는 느낌이 달라질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좀 단순해 보이지? 그래? 좋아.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서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면 돼. 니네가 제출하는 서류가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있어. 자, 사람이 그 과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인간은 기준값이 있어야 돼. 이 기준값의 기준으로 뭘 보는 거잖아. 그치? 생물학에는 진화생물학이 기준이 되지. 과학에는 어떤 물리학, 양자역학 기준이 되고 이런 거잖아. 기준값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해석이 되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처럼 패러다임이 나오고 다 뒤집어 엎어야지. 그치? 난 그런 거 좋아하긴 해. 자, 그런데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그럼 니네가 서류 2개를 냈어. 이 둘 중에 하나 기준값을 잡아야겠지. 자,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객관성이야. 우리나라의 선생님은 네가 뭘 했는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한 게 확실해. 근데 단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너무 바빠. 네가 뭘 했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100명 수업을 하는데 얘들이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다 안 쓰일 수 있어. 이게 단점이야. 자, 자기소개서. 자, 자기소개서 양식을 좀 보자. 자, 요게 외대부고 양식이야. 요 밑에 게 하나고 상상고 양식이야. 니네 자료에도 있을걸? 이거? 있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하나고 양식도 있어. 대원외고 양식도 있어. 한번 쭉 읽어봐. 그냥 쭉 훑으면서 읽어봐. 열심히 안 읽어도 돼. 자, 읽어보면 5개를 묻고 있어. 자, 뭐냐면 일단 지원 동기, 입학 후 졸업 후 계획, 자기주도 학습 경험, 마지막으로 인성. 이렇게 묻고 있어. 그거를 긴 글로 써놓은 게 외대부고야. 왜 얘네들은 긴 글로 썼냐? 요 문구가 교육부에서 준 문구야. 근데 경기도 교육청은 여기서 점 하나 바꾸는 거 싫어해. 그 공무원들의 특성이지. 공무원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점 하나 바꾸는 거 싫어해. 근데 자, 하나고 입장에서 봤더니 야, 애들한테 저렇게 쓰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잘라줬어. 하나. 그치? 똑같은 걸 쓰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상상고 입장에서 봤더니 상상고는 남자애들 훨씬 많이 쓰잖아. 남자애들한테 지원 동기랑 입학 후 졸업 후 계획을 물으면 얘들이 거짓말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그래서 뺐어. 그런 거 하지 마. 거짓말 좀 하지 마. 뺐어. 대신에 우리 책은 좀 읽자. 그래서 책 3권 집어넣었어. 자, 요 구조야. 그래서 똑같은 걸 물어. 자,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전공이 자연계열 쪽이다 보니까
면접을 그러니까 서류 평가도 자연계를 많이 하고 면접도 자연계들을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연계들은 의대 가려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자소서가 딱 이 구조야. 가족, 친척, 친구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열정적인 의사 선생님 만나면 돼. 그래서 거기서 의사라는 꿈을 가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과를 나눠야 돼. 이게 뇌로 갈지 심장으로 갈지 이렇게 쪼개면 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과학 열심히 해가지고 요 학교 와가지고 고등학교 와서도 수학과학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가자. 그 다음에 공부 더 하고 싶잖아. 그래서 존스 홉킨스 가면 돼. 그래서 거기서 석박사를 바이바이 많이 배웠지. 세상과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제3세계 국가 가서 희생을 좀 해. 그 다음에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나 장기려 박사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의사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착해요 이렇게 쓰면 돼. 그치?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지 않냐? 나도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니야. 그런 글을 하루에 한 50편씩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읽어봐라. 자동으로 외워진다. 그래서 정리는 되게 잘 돼 있어. 정리는 되게 잘 돼 있는데 자, 요게 보통 자소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자소서는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 읽고 이해하기 되게 편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뢰도가 떨어져. 이게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 글이 맞아? 아니면 일명 자소설이라고 하잖아. 자기가 쓴 소설이야.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버리고 가느냐? 그러면 이 입시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믿자. 일단은 믿는데 얘가 정리가 잘 됐으니까 이게 어떤 선생님은 학생부 먼저 보기도 해. 어떤 선생님은 자소서 먼저 보기도 해. 근데 내가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는 자소서 먼저 읽으라고 했어. 그게 얘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가는 게 마음 편하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읽고 그러면 얘가 아까 이런 애라고 본인은 자랑을 했지.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학생부를 보면서 검토해라. 이런 차원이야. 자, 그러면 학생부를 보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보다 보면 본인이 수학과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학생부에 봤더니 구경수 사과 선생님이 얘를 다 막 극찬을 해. 너는 그렇게 살았니? 본인한테 한번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난 그렇게 살았나?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다는 대답만 해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걱정하지 마. 전국에 그런 애 몇 명 안 돼. 아무튼 소수긴 한데 있긴 있어. 자, 그런 애가 나오면은 교사 입장에서 뽑고 싶다는 욕심이 좀 들기는 해. 야, 중학교 때 이렇게 모든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애가 고등학교 와서도 열심히 할 확률이 높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꼭 합격시키고 싶은 학생.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평가 지표는 이제 따로 있는데 평가자도 알아. 내가 몇 점 주면 붙고 몇 점 주면 떨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니네 이런 마음이 들지. 많이 떨릴 건데 면접실 오면 그 떨리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쉬지 않고 거의 니네 정말 무호흡을 한다. 너는 니네 면접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막 이렇게 심표를 찍어주고 싶어. 얘 숨은 좀 쉬어야 돼. 막 이러고 싶은데 막 무호흡으로 막 2분 3분 무호흡으로 사람이 2분 3분 말을 할 수 있어요. 많이 봤어 내가. 가능해. 그래서 그래 줬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점수를 잘 주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어려운 거를 물어봐야 될 거잖아. 그래 내가 점수 잘 주겠지. 그건 어디에 있을까? 그렇지, 자소서에 있어. 그래서 얘들은 자소서에서 거의 다 내. 그러다 보니까 얘들 나중에 합격수기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 연습한 데서 다 나왔어요. 연습한 데서 다 내줬어,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해도 되는 학생. 이게 대다수는 여기에 들어가, 얘네들인데, 자, 합격해도 되는 학생은 뭐냐면, 수학과학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자소서 봤더니 학생부 봤더니 수학과학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있어. 신뢰가 가. 이제 조금 고민이 돼. 국어, 영어, 사회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못하면 안 되잖아. 그치? 이거 막 난장판에 펴놓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만약에 면접을 15분을 본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자소서랑 준비한 데서 물어. 나머지 5분은 이제 다른 걸 물어. 쉽게 얘기하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니? 국어는 열심히 했니? 뭐 이렇게 되게 자상하게 물을 거야. 거기 자상하면 속으면 안 돼. 그리고 평가는 냉정하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뽑는 학생. 저기까지 합격하는 애들이야. 자, 세 번째가 이제 판단이 어려운 학생인데 예전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본인은 수학과학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학생부를 봤더니 음미체를 되게 잘한대. 그럼 난감해. 본인의 의견이랑 선생님 의견이 틀려. 넌 누구냐? 그럼 뭐 이렇게 되겠지, 질문이. 음악을 수학으로 설명해 볼래? 체육을 과학으로 설명해 볼까? 뭐 억지로 만들긴 했어. 뭐 탄도운동 방정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슛 이런 거 계속 설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애들 있어. 자, 이게 선생님이 실제 이제 학원가에 나와서 이걸 겪어봤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 압구정에 있을 때 그 유튜브에 유명하다는 분을 만나가지고 한화고를 썼어. 걔가 한화고를 쓰는데 자소서 쓴 거야. 얘는 인문계로 가는 애야. 근데 그 자소서 끝날 때쯤 얘가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엄마가 이상해서 나한테 왔어. 그래서 봤더니 자소서에는 그 진로와 관련된 게 그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한 3분의 1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수학의 천재야. 그래서 학생부를 봤더니 국어, 영어, 사회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은 애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머님한테. 어머님 얘는 수학의 천재가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을 이제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하고는 인문계도 수학을 잘하기 좋아하는데 좀 좋아하는 거 있긴 해. 아예 없진 않아. 그렇다고 이제 없는 수학을 막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님한테 했던 얘기는 학생부 가지고 뽑을 것 같은데 자소서 가지고 안 뽑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새로 정리해서 입학을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거를 조금 아름답게 꾸미긴 해야 돼. 그치? 포장지는 아름답게. 중3, 고3에 하는 일은 그거야. 포장지를 아름답게. 그런데 아예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감당 못 해. 자, 그리고 마지막에 꼭 떨어뜨려야 되는 학생은 인성에 문제 있다 판단 드는 순간 무조건 떨어뜨릴 거야. 그렇게 보면 돼.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슉슉슉 넘어가고 외국적 학생까지 넘어가고 자 실제 사례를 우리 좀 보자. 여기 요건 없어. 거기 없어가지고 자 필요한 친구는 사진을 찍어도 좋아. 근데 이거 실제 내가 했던 애들이라서 딴 데 막 돌리고 하면 안 돼. 나 소송전에 걸릴 수도 있어. 본인만 봐. 자 얘는 외대부고 합격한 친구야. 자, 니네가 사진을 찍을 거지만 안 읽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읽을게. 자, 정치 분석가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해. 얘가 정치 분석가가 이제 꿈이었던 친구거든. 군주론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책을 읽고 분석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 이중 이제 군주론에서 군주는 냉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진보적 사상과 보수적 사상으로 정리하면, 야, 군주론 읽어본 사람. 넌 군주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니? 현대사상에 적용을 해봤어? 이거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 못 들었어. 실험해보지 못했어? 자, 일단은 얘도 이제 군주론을 읽고 그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 그거를 진보적 사고랑 보수적 사고로 쪼개봤대. 자, 그러면 중3이 이걸 쪼갰을 때 되게 완벽할까? 아니겠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아떨어질 수 있겠지. 아까 전에 중용이랑 저것도 연기시켰던 것처럼 그러면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지. 자, 나는 책을 읽고 뭔가를 이해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글은 대단해 보이지만 글이 대단하지 않아. 아름답게 포장.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구분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결론 지었고 모델을 만들었고 나의 투쟁 1983 파도동 읽으면서 전체주를 읽었고 얘가 근데 실제 책을 좋아하던 애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들 각자의 강점이 있어. 그 강점을 살려서 가면 돼. 그러면 나의 강점에서 면접을 만날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면접지에서 할 말이 많은 거잖아. 면접지에서 할 말이 많아야 합격을 하지. 그렇지 않겠냐? 그치?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계속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 얘가 영어로 에세이랑 막 글을 많이 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영어로 글을 왜 많이 썼을까? 정시 쪽으로 가려고? 학원을 다녀서 그래, 영어학원. 영어학원에서 글쓰기 많이 시키거든. 니네 많이 했잖아. 그치? 기억이 안 나는 수십 개를 했어, 지금? 그걸 써주면 돼. 야, 여기 학원 이름만 빼면 되잖아. 내가 학원이라고 표현 안 했어. 하지만 썼잖아. 그럼 면접관이 물을까? 이거 어느 학원에서 했어? 안 물어. 야, 학교에서 뽑는 애가 학원을 안 다니는 애야? 공부를 열심히 할 애야? 공부를 열심히 할 애 뽑는 거잖아. 열심히 공부했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돼. 학원 얼마든지 다녀도 돼. 왜? 학교 선생님들 자녀분들 다 학원 다니고 있어. 내 애도 다니고 있고 내가 아는 선생님 애들도 다니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종종 연락 와.
그 학원 괜찮아? 우리 애도 보내야 돼서. 그래서 얘들아 학원에서 해도 되고 밖에 어디에서 해도 돼. 단 그 단어만 빼. 어느 학원에서 했어요? 뭐 요거만 빼고 그냥 내가 했어요. 선생님은 절대 묻지 않아. 어느 학원에서 했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썼고. 요거는 이제 인성. 야, 인성에 뭔가 대단한 거를 쓸 필요는 없어. 예전에 보면 이게 선생님이 인성을 봤을 때 되게 다양하거든. 많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가볼게. 가장 극단적으로 아까 의사 이렇게 보면 제일 심했던 애가 제3세계 국가의 의료봉사를 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가 응급 수술에 참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의사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대. 아빠가 의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에다가 학교를 지으러 가는 봉사를 했대. 극단적인 이쪽 거. 반대쪽으로 가볼게. 자기가 학교에 왔는데 초코파이를 가져왔어. 근데 내 짝이 초콜릿 알러지가 되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를 먹고 왔어. 배려했어, 내 옆짝을. 실제 있었어. 그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나오는데 엄마가 아침밥을 해줘. 아침밥 해주시잖아. 그치? 아침밥을 왜 해주시지? 우리 어머님께서는? 왜 주는 것 같아? 걱정돼서 뭐가? 아침은 잘 먹고. 아침은 왜 잘 먹어야 돼? 아침을 잘 먹으면 뇌가 잘. 내가 잘 활성화돼서. 그치. 우리 애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머님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3년간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갔대. 배려했잖아, 우리 엄마. 그치? 실제 있었어, 이거. 얘들 다 붙었어. 야, 아까 전에 제3세계 국가 애를 배려하나, 우리 엄마나 내 옆에 짝을 배려하나, 배려했잖아. 배려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만점이야. 그치? 만점은 아니고 다 평균점 써야 해. 그래서 뭔가 이런 이상한 거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상한 거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 이런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던져.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그냥 평범해도 좋으니까 내가 단체 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아요. 인 거고. 외대부고 뭐 하나고 막 상상고 이 정도 쓰려고 그러면은 거기는 조금 그래도 색깔이 있는 게 낫겠지. 내가 좀 리더십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 왜냐면 1500자가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 외대부고 보면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그 개조식으로 작성 가능 이렇게 문구가 있어. 한 글자. 하나고나 상상고에는 없어. 외대부고만 있어. 그거 내가 만들어놨거든. 내가 만들어놨는데 상상고 선생님들이나 하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야. 우리가 이 자소서를 통해서 애들이 글짓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보고 싶은 건 얘가 아까 전에 우리 학교 와서 학교생활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글이 이쁘지 않아도 돼. 다만 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 대신에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써. 못 알아듣게 막 써가지고 나 그 첨삭하다가 내가 속이 막 야 이씨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그래서 얘가 이런 질문들을 받았고요. 질문들 찍으시려면 찍으셔도 되고요. 내가 최대 1시간 반을 하기로 해가지고 딱 5분 안에 끝내줄게. 이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일찍 끝내보려고 했는데 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얘는 그냥 넘어가자. 지금 5분밖에 없어. 자, 하나고 가봅시다. 하나고 합격한 애야. 남자애고 얘는 2학년 때 과학에 B가 있었어. 근데 그 하나고 남자가 이게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배수가 안 되면 B가 있는 애도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면 2단계 면접에서 뒤집어 엎으면 돼. 그 지금 외대부고 뭐 하나고 상상고 해가지고 경쟁률 치열한 학교 있잖아. 그 학교는 B가 하나 있어도 면접에서 애가 말짱하잖아? 걔를 뽑아. 올해보다. 성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 저런 마인드는 있어.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올해는 누구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선생님들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모두가 받는 건 아니더라고. 니네가 대단한 거야. 자, 우리 애한테 욕먹겠다. 자, 아무튼 얘는 B가 있었던 애인데 근데 얘랑 얘기하면서 얘가 롤러코스터를 되게 좋아하긴 했어. 진짜로. 남자애들 지금도 종종 연락 오긴 해. 그래서 롤러코스터와 관련돼서 해봤던 것들을 자 이렇게 보면 돼. 이거를 실제 얘가 다 했느냐? 그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소서 쓸 때는 과거에 했던 활동들 있잖아. 짜잘하게 쪼개져 있는 거. 얘네들을 엮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하지만 그 안은 너무 텅텅 비어있잖아. 지금 공부하면 돼.
그래서 그걸 거기다 넣어주면 돼. 그럼 이야기가 아름답게 돼. 그리고 니네가 계속 그걸 연습을 하잖아? 그럼 너희 뇌도 너희를 속일 거야. 그때 했다고. 진짜로.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되게 완벽하지 않다니까. 너희들은 사람한테 가짜 기억 주입하는 그런 실험도 있어. 뇌과학에서. 너희들 뇌 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냄새와 어떤 그 빛깔과 어떤 감촉과 요 몇 개를 가지고 너희 뇌는 너희한테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얼마든지 속여도 돼. 너희 뇌도 속아. 그래서 좀 아름답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성 관련된 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대성 관련된 저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은 했어. 되게 단순한 거. 그거를 3학년 때 더 포장을 한 거지. 지금처럼 채워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뇌과학 관련된 거. 요거는 원래 이건 안 하려고 했거든. 얘가 했던 건 아니야. 근데 얘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B가 하나 있다고. 이게 사람이 B가 있으니까 쫄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이게 3학년 후반이 되면 이제 면접이 다가오잖아. 되게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했던 거야. 했던 거고. 이게 그거잖아. 우리가 사람이 기억을 하는 데는 지금 보면은 뭐였지? 뇌가소성 개념 접하고 뭐 이러면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전환, 실시간 계측 모델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고 나면 까먹는다 뭐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0분 후에 복습해야 되고 2시간 있다가 복습하고 3시간 있다가 복습하고 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긴 해서 복습하다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개념은 이제 가져온 거지. 근데 거기서는 이제 30분, 1시간, 2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평균값이잖아. 내 머리가 아니라 딴 사람들 평균값이잖아. 이걸 믿어야 돼? 날 믿어야 돼? 난 내 거 쓰는데 왜 쟤네 걸 가지고 설명서를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 그랬더니 나는 어떤 시간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더라. 그거 실험하는 거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안 어려워. 나 혼자 그냥 영어 단어 외운 다음에 몇 개나 맞췄는지 30분 있다 해보고 1시간 있다 해보고 해봤더니 시간 좀 조절해야겠네? 해보고 혼자 공부하면서도 하는 거잖아. 그걸 실험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잖아. 뭔가 갑자기 있어 보이지? 그렇게 있어 보이면 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어. 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대단하지 않은 거를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도 우리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실험을 하고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끌어낼 것 같지 않냐? 그러면 걔네들이 하나고를 이끌고 외대북으로 이끌고 상상고를 이끌 것 같지 않냐? 걔들을 뽑고 싶을 거잖아.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말고 중3 말까지 입학할 때까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 하나고는 질문을 주고받는 거 좀 많이 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외대부고 선생님들 연령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일단 사람이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잖아. 일단 다 들어. 아무리 멍멍이 같은 소리라도 다 들어. 다 들은 다음에 그런데 네가 말한 부분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외대부고는 일단 너희한테 질문을 던지면 한 4분 동안 니네가 떠들 거라고 믿고 시작해. 다 떠들었어? 그럼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고는 선생님들이 나이가 조금 젊잖아. 이게 요즘 이게 슬슬 바뀌어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얘기를 하는데 답답해. 아씨 나 저기 듣고 싶은 게 아닌데 근데 지원자는 계속 딴소리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저기 지원자 거기 서 있잖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질문 개수가 되게 많아져.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롤러코스터에 관심에 대한 계기 뭐야?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이 롤러코스터에 스릴을 느끼는 이유는 뭐? 이게 스릴 얘기가 나왔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받는 거야. 치고받는 건데 면접관이 궁금했던 거를 니네가 답변을 하면 저렇게 끊지는 않아. 계속 들어줘, 면접관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면접관이 저렇게 계속 질문하면 니네가 압박 면접이라는 느낌을 받잖아. 나한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끊고 나한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압박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많이 마음이 급하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럼 같이 논의를 해볼까 뭐 이렇게 가면 돼. 그런 느낌으로 예의는 지켜서. 자, 요거는 이제 상상고. 시간 다 됐다. 상상고 넘어갈래.
시간을 내가 다 써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 자, 향후과에 자, 선생님은 일단은 그런 학생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 사실 이런 수업들을 좀 해봐 나가려고 해. 야, 치킨을 먹는 건 정의로울 것 같냐? 응? 아저씨, 치킨을 먹는 건 정의로워? 너 치킨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좋아해, 나도 좋아해. 치킨을 먹는 것은 정의로워, 정의롭지 않아? 정의, 갑자기 치킨에 정의를 왜 붙이고 GXX 이런 느낌이겠지만 말을 해봐. 나 치킨을 먹는 게 정의롭다. 손 한번 들어봐. 그래, 넌 왜 정의롭다고 생각해? 치킨을 먹는 것은? 먹이사슬 해서. 먹고 먹히는 관계. 치킨은 죽겠지만 어차피 저희도 죽으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그러니까 먹어도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닌가. 먹어도 정의롭진 않다? 자연스러운 거다? 생물학의 기본 개념에서 섭취가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뜻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니네 토론을 좀 시킬 거야.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면서, 야, 쟤는 정의롭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공리주의라고 들어봤냐? 갑자기 또 공리주의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공리주의는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플러스 R, 마이너스로 수치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야. 그럼 자, 쉽게 얘기하면 치킨을 먹음으로써 그 쫀득한 그 살과 그 기름기 아름답지 않아? 그 입속에 풍기는 그 풍미와 그게 플러스 2. 근데 걔가 치킨이 되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걔네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살아. 살찌워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전등 켜놓고 잠도 안 재워. 계속 입에다가 쳐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만 띠룩띠룩 찌다가 오래도 못 살아요. 젊은 나이에 뭐가지 댕강 쳐가지고 튀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걔의 동물학대 그 고통, 그 다음에 죽음으로 겪는 고통 마이너스 한 100쯤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00을 하면 마이너스 80이네. 그러면은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야. 이게 공리주의야.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그 뭐였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의 미래 뭐 질적 공리주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면접실에서 면접관이랑 막 싸우다가 갑자기 치킨이 떠오르면 돼. 그래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 이런 소리 하면 돼. 뭔가 책 많이 읽은 애 같지 않니? 이런 소리를 가르칠 거야. 그 다음에 뭐 지금 아까 이제 중용이랑 뭐 엔트로피 이런 개념들. 중용이랑 그 뭐였지? 수학도 연결이 돼요. 뭐 이런 것도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저런 것들 많이 하려고 해.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했고 학생들은 설명을 했고 학부모 컨설턴트 교육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1강, 2강, 3강으로 쪼개져 있는데 지금 오늘 한 내용을 다 자세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3강은 오늘 거는 정말 애들 이렇게 자소서만 좀 봤잖아요. 학생부까지 다 보면서 평가자들 교육시켰던 거 그대로 구현할 거예요. 이건 영상으로 퍼지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아마 내가 7월부터 수업을 할 건데 일단은 진로랑 고교 잡는 것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탐구보고서 작성 관련된 것들을 할 거야. 탐구보고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탐구보고서를 쓰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자기주도 학습 내용이 돼.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쓸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애도 지금 외고가 있는데 니네 외고든 자사고든 가면 논문 쓰게 만든다? 논문 쓰게 만드는데 얘가 지금 2학년인데 내가 우리 애를 까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서론을 못 써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 서론 결론? 맨날 쓰다 보면 쉬워져. 그래서 그런 거 쓰는 법을 가르쳐 줄게. 가서 헤매지 좀 마. 그래서 그런 거 좀 수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 특강에서 자소서 준비시키고 면접 특강에서 면접 준비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1시간 반, 35분에 걸렸다. 미안하다. 내가 시간 5분을 지켰다. 자, 긴 시간 동안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못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